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제 4만 구독자 기념 영상에서 제가 이제 결혼했다는 거를 밝혔잖아요. 그리고 나서 많은 분들께서 양육을 어떻게 하느냐, 아이의 양육, 그러니까 전문직 여성 또는 그러니까 워킹맘들의 양육하는 방법, 양육하는 모습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3기가 시작이 됐잖아요. 3기의 첫 번째 영상으로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라는 생각에 오늘은 40대, 한국 40대 전문직 여성 또는 워킹맘들의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는지 그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제 그 전에 말씀을 드리면 이 영상은요 여러분, 저는 통계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40대 여성에 대한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통계 수치가 전혀 아니고요. 그냥 제가 살면서 평범한 일상을 살면서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제가 들었던, 간접적으로 보고 들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지, 이게 여러분 절대 일반화할 수 없는 거죠. 그냥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초에 우리나라 인구 출산율이 0.98명이라고 해요. 0.98명이라는 거는 결혼을 해도 아이를 한 명도 낳지 않는 가정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의 국가가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국가의 3요소, 영토, 국민, 주권, 이렇게죠. 국민은요 여러분, 인구는 국가라는 걸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 국가가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구는 최소한 2.1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해요, 출산율이. 근데 우리는 0.98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이런 상태로 계속 나간다면 가까운 장래에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없어질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결혼도 많이 안 하지만 아이도 잘 낳지 않잖아요. 왜 아이를 낳지 않는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요즘은 여성도 다 일을 하잖아요. 직장이 있잖아요. 남성도 여성도 다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일과 가정을 양립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특별히 전문직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전문직 여성한테 기대되는 일의 강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의 강도와 가정에서 또 여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육아를 가사를 분담한다고 해도 가사의 주된 책임자는 여성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전통적인 유교 사상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한다는 거는 여성의 문제로 인식이 되고, 그럼 그 두 개가 가능한 것이냐? 거기서 이제 슈퍼우먼이 탄생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럼 모든 여성이 다 슈퍼우먼이 되어야 하는 것이냐? 그럼 슈퍼우먼이 답인 것이냐? 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한번 재밌는 기사가 있어서 기사를 한번 같이 볼게요. 이게 작년 12월에 났던, 중앙일보에서 났던 기사입니다. 제목이 뭐냐면요, 판사, 과로사, 외교관 뇌출혈, 여성 엘리트들이 쓰러진다 라는 내용이고요. 전문직 워킹맘들 과로사 남일 아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42살의 어떤 여자 판사가 자기 집 안방 화장실에서 뇌출혈로 숨진 채 발견이 됐다는 거죠. 근데 보면은 이분은 숨지기 열흘 전에 시부상을 치렀대요. 이 내용은 좀 불필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아니 죽기 열흘 전에 제사를 지낸 게, 이게 또 이제 만약에 친정 제사였으면 안 썼을 건데 그 시댁 제사였기 때문에 시부상을 치렀다고 굳이 썼어요. 필요 없는 정보 같은데. 그리고 일요일인데도 출근해서 월요일 새벽까지 일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48살의 한 외교관이세요. 국장급 외교관이니까 외시 출신이겠죠. 이분은 이제 싱가포르의 한 호텔에서 돌아가셨죠. 업무 중에 어떤 행사를 준비하다가 이제 돌아가셨고, 뇌출혈입니다. 그리고 또 행시 출신 36살 여성 사무관이 또 심정지로 죽은 채 발견되고, 또 이제 두 아이를 키우던 30대 여자 판사가 과로사하고, 돌연사 이런 거죠. 그래서 과로사를 하고 있는 고소득 전문직 엘리트 워킹맘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물론 이것도 이제 하나의 단편일 수 있죠. 단편일 수 있는데, 슈퍼우먼이 된다는 거는 결국 과로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과로사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는요, 여러분은 한 명의 인격체고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결혼도 내 행복을 위해서 한 거고요. 결혼을 안 하기로 선택한 것도 내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서 사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과로사 하면 안 됩니다. 과로사하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결혼을 하신 분들이 하셨거나 결혼을 하려고 생각 중이시거나 아니면은 출산 계획을 세우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 다른 사람들, 자, 아이를 과연 낳았는데 어떻게 키우냐, 그런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그런 거를 결정하시는데 다른 사람의 사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여기 7명의 사람들을 적어놨어요. 7명으로 추린 거는요, 비슷하게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빼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 좀 되게 독특하게 아니면 자기만의 방법으로 남들과 다르게 아이를 키우는 분들 사례만 뽑아본 겁니다. 일단 여기 다 40대 여성이에요. 40대 여성이고요.
자, 첫 번째 분은 직업이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을 다니고 여기서 2번은 전문직이에요. 여기서 전문직이라는 건요, 고시 출신이나 어떤 변호사나 회계사나 이제 그런 전문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을 말해요. 공무원이어도 고시 출신은 제가 전문직이라고 썼습니다. 2번은 전문직이에요. 3번도 전문직입니다. 4번 여성도 대기업을 다니고 5번 여성은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는 고시 출신은 아닌 공무원인 거죠. 공무원, 6번도 공무원, 7번도 공무원입니다. 그 다음에 다 결혼들 하셨으니까 자녀는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여성은 2명, 이분은 3명, 그리고 나머지는 다 2명입니다. 그러니까 제 주변에 있는 40대 여성분들은요, 보통 2명 정도는 그러니까 자녀가 2명 정도는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남편 직업도 이제 알아야 되니까, 남편 직업은 1번은 대기업, 2번도 대기업, 3번은 전문직, 4번은 이혼을 했습니다. 5번은 공무원, 6번은 공무원, 7번은 회사원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아니니까 중소기업을 말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보통 아이를 낳으면요, 보통 선택지가 어떻게 됩니까? 출산휴가를 받고 나서는 또 일터로 나가야 되니까, 육아휴직을 한다고 해도 1년 정도니까 어차피 일터로 나가야 돼요. 누군가 아이를 맡아서 주된 양육자가 필요한 거죠. 주된 양육자는 보통 누굴 생각합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 요즘은 이상한 돌보미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니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거는 친인척이죠. 그래서 가깝게 자기 부모님 아니면 배우자의 부모님이 우선순위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런 조건이 안 될 때 돌보미를 쓰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은요, 친정이 시골이라서 아이를 돌봐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그래서 시댁을 선택합니다. 시댁을 선택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들어가서 같이 삽니다. 시댁은 3층, 자기네는 2층에 사는 거죠. 그래서 주된 양육자는 이제 시부모님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활하죠. 그러면 부가적으로 뭐가 따라옵니까, 여러분? 시댁에서 아이를 키우면은 부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일상을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만 딱 맡기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처럼 같이 살면서 그냥 생활을 같이 하는 거. 그럼 일상을 공유하게 되면요, 아무래도 여러분 트러블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감수해야 되는 거죠. 이 친구는 그걸 다 감수했죠. 엄청 고생을 합니다. 엄청 고생을 했죠. 그리고 이제 생활비를 드리겠죠. 그러니까 생활을 같이 하니까 생활비를 당연히 이제 부담하겠죠. 자기네가 주도적으로 생활비를 부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친구는요, 이 친구는 좀 특별하게 아이가 셋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봐줄 분이 되게 중요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친정이나 시댁 부모님들이 다 아이를 봐줄 여건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이를 봐줄 분을 찾았어요. 찾았는데 그분이 경기도에 사시는 거예요. 이 친구는 직장은 서울이고, 서울 이제 중심부고, 근데 이제 아이를 봐주실 수 있는 분이 경기도에 사시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떻게 했냐면 경기도로 이사를 갑니다. 아예. 이 친구는요, 양육해줄 수 있는 분의 집 옆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출퇴근은 멀어졌죠. 막 50km씩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왕복 100km예요. 근데 어쩔 수 없죠. 내가 믿고 아이를 맡아주실 분을 찾아서 간 거예요. 그건 이 친구가 선택이니까. 내가 출퇴근은 좀 힘들지만 그건 감수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친구는요, 자녀가 둘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특징이 뭐였냐면 이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서울에 있는데 이 친구는 지방으로 돌아다녀야 되는 직업이었어요. 전문직이지만 친정도 아이를 봐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고 시댁도 형편이 안 됐어요. 이 친구는 처음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입주도우미를 써요. 그래서 입주도우미가 시세가요, 그 당시에, 지금은 그보다 더 올랐을 건데요, 시세가 그러니까 중국 동포분을 입주도우미로 쓰면은 150에서 160 정도였고요. 한국분을 쓰면은 190, 200 가까이 됐었습니다. 이 친구는 한국인 입주도우미를 썼죠. 60대 여성분의 입주도우미로 썼고, 자기 월급에 200만원 정도는 이분한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가 200만원 정도 되는 거고, 같이 사니까요, 여러 가지 이제 부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명절 때 또 따로 챙겨드려야 되고,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이건 그 친구가 그렇게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동을 하잖아요. 이동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남편이 갈 수 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편이 같이 이동을 할 필요도 없고, 이 입주 도우미 분이 같이 가줄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제일 관건인 거죠. 이동할 때마다. 그렇게 결정을 해서 했고요. 이 친구는 도우미를 쓰기로 결정을 한 거죠. 네 번째 친구는요, 대기업을 다니고 자녀가 둘이 있어요. 근데 남편이랑 이혼을 했잖아요. 이혼을 하고 자기가 이제 가장이란 말이에요. 가장이죠. 아이를 키워야 되잖아요. 어떻게 키웠냐면, 다행히 이 친구는 이제 이혼을 했으니까 시댁은 없는 거고, 자기 집에서, 자기
부모님이 이제 아이를 키워주십니다. 그래서 친정에서 키우고 부모님이 아이를 봐주시는 건 힘들죠. 힘든데 자기 딸이 좀 더 편안하게 바라는 마음에 봐주시는 거죠. 봐주시는데 어떻게 봐주시냐면 이 친구가 부모님 집 근처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아파트에 사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 친구가 일터에 가 있을 때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집에 있다가 이 친구가 퇴근하면 이제 데리고 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생활하고, 생활비로 아이를 봐주시니까 봐주시는 비용으로 월에 150만 원씩 생활비로 드렸어요. 150만 원. 이 친구는 200만 원. 보이시나요? 다섯 번째 친구는 이제 공무원인데 아이가 둘입니다. 근데 큰애를 낳는데 큰애가 좀 몸이 아팠어요. 그리고 이제 둘째가 태어나잖아요. 근데 큰애가 몸이 아프니까, 게다가 이제 부모님 둘 다 맞벌이를 하는데 큰애가 아프니까 큰애가 더 많은 케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둘째를 같이 키울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둘째를 시골에 있는 부모님 댁에 맡깁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큰애만 이제 데리고 같이 사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작은 애를 시골에 이제 맡겨놨으니까 자주 못 보잖아요. 뭐 한 달에 많아야 한두 번밖에 못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 그랬고,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갈 때는 이제 데리고 왔죠.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는 같이 키우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분리해서 키우고 있다고. 그리고 여섯 번째 친구는요, 둘 다 공무원인데 아이가 이제 둘이 있단 말이에요. 아이가 둘이 있는데, 자, 이 경우는 되게 좀 그런 상황이 좀 안 좋은 거죠. 남자도 이동을 해야 되고 여자도 이동을 해야 되는 직장인 거예요. 근데 이동을 하는데 그 이동을 하는 곳에 아이를 키울 만한 여건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부부만 있어도 따로따로 살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아이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어떻게 했냐면 부모님 집에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새 집이 돼요. 새 집 살림을 하는 거예요. 남편 집, 아내 집, 그리고 아이들이 있는 부모님 집. 그렇게 해서 가족이 다 만나려면, 그것도 이제 달에 주말마다 만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고, 2주에 한 번 만나도 이제 자주 만나게 되는, 그렇게 이제 키웠죠. 그러니까는 이게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는 특이하게, 자, 여기도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분리해서 키우고 있다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친구는요, 여자는 공무원이고 남자는 이제 회사원이에요. 회사원이고 아이는 둘이 있어요. 이 경우는 부인이 그래도 칼퇴근을 한단 말이에요. 집에 6시면 딱 와요. 그러니까 아이를 그래도 키울 수가 있었는데, 그럼 주간에 어떻게 하느냐? 주간에 아이를 시댁에 맡기죠. 시댁에 맡겼고, 또 이제 비슷한 아파트에 삽니다. 근처 아파트에 살고, 일하는 동안은 아이를 시댁에서 맡아서 맡았다가 이제 얘가 퇴근하고 나면 그때 시댁으로 가서 아이를 데리고 오는 거죠. 생활은 분리하되 아이는 봐주는 시댁에서, 그런 식으로 아이를 키웠습니다. 자, 이렇게 7명의 40대 워킹맘이 어떻게 아이를 키우는지 그냥 이제 표면적인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되게 힘들어 보이나요? 비혼이 답인가요? 이걸 보시면 역시 비혼이 답이야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친구들도 다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한 겁니다.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했고, 이혼을 한 것도 행복을 위해서 이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지금 아이가 셋이잖아요. 힘들어 보이시나요? 이 친구는 근데 아이를 또 낳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렇게 표면적으로 봐서, 수치상으로 봐서는요, 저 사람이 행복한지 안 한지 우리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주관적인 내면의 판단이기 때문에 절대 알 수가 없죠. 그냥 그래서 이것만 보고 역시 빡세다, 결혼하면 빡세다, 어떻게 저렇게 아이를 키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거는 본인의 선택인 거고 본인이 가장 행복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랬잖아요. 우리는 일해서 돈 벌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아이를 키워서 양육하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뭐 결혼하지 않고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태어난 거는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나를 찾고 의미를 찾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기적으로 선택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든 비혼을 하든 뭐 아이를 낳든 아이를 낳지 않던, 그거는 다 내 인생에서 부수적인 거라는 거죠. 그건 절대 목적이 아니고, 결혼을 했다고 해서 안 했다고 해서 뭐 내 인생이
확 달라지는 건 없어요. 어차피 내가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결혼이나 비혼이나 자녀나 자녀의 유무나 그거는 다 내 인생의 방향이 있잖아요. 내 인생이 쭉 방향을 잡고 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방향을 잡고 가는 여정에서 만나는 요소들인 거죠. 절대 주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 그냥 궁금해서 어떻게 아이를 키우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섯 번째 친구는 이제 둘 다 공무원이에요. 둘 다 공무원인데 누구지?